별을 그리던 시절. 백주의 을지로 이가 대로 변해서 중학교 2, 3학년 학생 또래나 됨직한 소년 4, 5명이 한 덩어리로 엉클어져서 무대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나가던 경관이 그 중에서도 제일 모략을 쓰고 덤비면서 맞기보다 때리기를 일수로 하는 아이 놈을 목덜미를 움키어서 잡아 낚구챘다. 이놈이 끌려 나와서 독살 오른 눈초리로 경관을 노려보고 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전체를 한바탕 꾸짖고 나서 그 모갑이 되는 놈의 팔목을 끌고 가려 한 적 이놈이 팔을 뿌리치며 붙잡힌 손목을 뽑아내려고 바둥거리었다. 남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발악의 태도로 폭백을 한다. 너 이놈 반항을 하는 거냐? 네,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이놈 너 어디 학생이야? 거리의 천사예요. 이놈 봐라 건방진 놈 같으니 너희 아버지 뭘 하니?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자유부인이에요. 순경이 하도 의의가 없어서 쥐었던 손목을 놓아주며 에이 고약한 놈 어서 가라 하고 꾸짖었다. 이 학생놈이 어깨를 으쓱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가렵니다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느 날 다방에 앉아서 친구와 코피를 나누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얻어 들은 한 토막의 얘기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시청각 방법에 의하여 짭짤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꼬마 깡패가 생기고 키스 포옹의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청소년의 별은 과연 무엇일까? 임진왜란 7년 풍진 중에 해상에서 불후의 공훈을 세운 이순신 장군과 아울러 지상에서 불멸의 승리를 거둔 행주 대첩의 권율, 도원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권율, 도원수가 애지중지하는 규수를 두고 숙녀의 호구되는 군자를 구하려고 하루는 어느 글방으로 사윗감 선을 보러 갔었다. 글방 아이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또 눈치를 채고 모두 얌전을 빼며 가장 진중한 태도로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고 오종종한 놈이 고이 춤이 흘러내려 때묻은 배때기를 드러낸 채 매무새도 고치지 않고 아무 그리낌 없이 요두 젖목으로 글을 읽고 있었다. 권율 도원수가 그 가식이 없고 소소한 세사에 구애되지 않는 불기의 정신의 그 비범함을 인정하여 이를 시험하여 보려고 글방 아이들에게 각각 그 소원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별별 대답이 다 나왔다. 과거를 보아서 고관 대작의 영달을 마음껏 누려보기를 바란다는 놈, 큰 부자가 되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남종 여종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주지 육림에 쌓여 지상 최대의 향락을 누려보았으면 하는 놈, 이 청년 두 소름과 같은 일대 문장이 되어서
일생을 시주와 더불어 벗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놈. 두 목지와 같은 풍채와 문장을 겸하여 수많은 절세 미인들의 선망의 적이 되어 보겠다는 놈. 또는 천군 만마를 단기로 무찌르고 사직이 누란과 같이 된 위급 존망지추에 중흥의 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되어 말만 한 대장인을 차고 그들의 그려 위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놈 등등의 소원들이었다. 그런데 오직 배때기 내어놓은 놈은 아무 소원도 없다는 것이다. 권율 도원수가 이상히 여겨 세상에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 염려 말고 어디 말하여 보아라 하였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난 아무 소원도 없어요 하고 거듭 도원수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래도 도원수는 또 물었다. 무슨 소원이든지 없을 리 만무하니 기탄 없이 말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랬더니 이 놈의 말이 난 쇠 집신 한 짝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였다. 도원수는 깜짝 놀라 하필 쇠 집신이야. 그것은 무엇 할 터이냐 하였다. 그것으로 대감 아가리를 틀어 맞겠소. 엉뚱한 대답이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 남의 소원을 알아 무엇하며 안들 그 소원을 채워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우둔이 어디 있느냐는 의미였다. 이 대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성 이항복이었다. 권율 도원수는 그를 곧 사윗감으로 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고 보면 오성은 아이 적부터 상당히 크고 높은 별을 그리고 있었다 하겠다. 이 별이란 것은 세속의 소원과는 판이히 다른 것이다. 부귀도 아니요, 영달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세도도 아니다. 평가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포착도 할 수 없고 실현도 할 수 없다. 오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르려 노력할 따름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방가더니 스푸트니크니 하여 월세계에 도달할 것은 금명년의 일이요. 얼마 안 가서 화성, 목성 등을 무난히 왕래하리라 한다. 몇십 년 후에는 북극성에라도 도달할 수 있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은 그들의 마음속의 별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되어 실현하고 보면 그것은 벌써 별이 아니다. 이 지구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아무 꿈도 없는 메마른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별은 곧 꿈이다. 마음속에 별을 품고 산다는 것은 곧 화려한 꿈을 꾸면서 산다는 것이다. 취생몽사의 북덕이 같은 꿈이 아니라 칠체가 영롱한 무지개와 같은 꿈이다. 어릴 적 오성의 꿈은 너무도 고상하고 화려하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고 을지로 거리의 어린 갱스터의 꿈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역시 말할 수 있을런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꿈이 없었을 리 만무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 꿈이 깨어지기가 십상팔구다. 십상팔구라느니 보다 을에 그렇게 되고 만다.
필자도 어렸을 적에 미상불 꿈이 없지는 않았다. 청소년 시절의 꿈도 또한 화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중학 시절에 나는 지도를 펴놓고 보기를 즐겨하였다. 어떤 때는 몇 시간 혹은 한나절 묵묵히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도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본 할머니께서는 너는 벙어리 공부냐? 왜 읽는 소리가 조금도 없니? 하시며 꾸짖으시는 때가 많았다. 옛날 글 공부일수록 왱왱 소리를 높이어 읽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지도를 골똘하게 들여다보는 뜻은 지구상 어느 귀퉁이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여 볼까 하는 엉뚱한 꿈이었다. 이 꿈의 주인공은 이 나라에서 제왕이 되어 보겠다는 것도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부리며 세도를 하여 보겠다는 것도 물론 아니었다. 이 나라에는 불평이 없고 불만도 없으며 모든 것이 척도에 맞는 규모뿐이요 온통 행복투성이며 더욱 그 때는 자유의 줄이던 때라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진 100%의 이상국이었다. 가다가 이러한 꿈이 너무도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서 소용없고 가망 없는 꿈은 부수어 버리는 편이 좋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지도를 내리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어쩐 일인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이 꿈을 꾸고 또 꾸고 하였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저도 모르는 동안에 이런 꿈이 저절로 꾸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탓인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남달리 지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이 무척 허망하기는 하지만은 나에게는 둘도 없는 아름다운 별이었고 이 별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스러웠다. 우리나라의 20전 정성이요 30전 군수요 40전 면장이란 말이 있다. 꿈이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졸아붙어서 20살 전에 정성이란 별을 그리다가 40이 될 무렵에는 겨우 면장이나 되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란 이렇게 고약한 것이요. 현실이란 이렇게 암담한 것이다. 필자의 별도 세월이 흐름을 따라 점점 오므라들었다. 중학을 마친 후 어떤 친구가 나의 전도에 대하여 물은 일이 있었을 적에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호가 되어서 록펠러나 카네기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화, 자선, 사회사업의 회사를 하고 싶다고 대답한 일이 있었다. 그 후 몇 해인지 또 흘러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암만 하여도 부호될 자신이 서지 않으니 이런 꿈은 깨끗이 부셔버렸고 장차 한 사람의 학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은 어느 정도 선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필자가 국어 연구에 손을 댄 동기는 고 주시경 선생의 감화에 말미암은 바 크거니와
나의 별이 이와 같이 졸아붙은 탓도 결코 적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 별은 학자란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흔적이 없어질 것만 같다. 어릴 적 마음속에 품은 별이란 글자 그대로 꿈과 같이 허탄한 것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